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글쓰기 중에서도 보도자료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자료라 하면은 신문 기사를 말합니다. 근데 기사는 신문 기자만 쓰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했던 일 또는 본인의 기관에서 기업에서 앞으로 할 일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 기사처럼 글을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다가 배포를 하는 거죠. 배포를 하고서 실어달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글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조직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사 좀 써주세요 하면 신문 기자들이 바쁘니까 잘 안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우리가 신문 기자는 손을 안 대도 될 정도의 완벽한 신문 기사 형태로 글을 써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포를 하면 보도 자료가 되는 거고, 이거를 기자들이 본인의 신문사에다가 실어주면 그때는 이제 신문 기사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보도 자료가 배포한다고 다 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지는 않더라도 우리 회사 또는 우리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보도자료라는 란에다가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도자료의 일단 정의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도자료는 언론 미디어에 보도를 목적으로 보내는 기사체 문서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일반 기업인들, 그러니까 조직에 있는 사람들,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신문 기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에 있는 홍보실 또는 공공기관은 거의 모든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씁니다. 또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조직이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일을 했다 라는 거를 홍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보도자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도자료는 어디 있냐 하면요, 지금 공무원이시거나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은 본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보도자료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미 다른 직원들이 쓰셨던 보도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신문에 게재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구청에서 쓴 겁니다. 무슨 구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서 쭉 이렇게 보도자료를 한 편 썼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이러한 정책을 실행을 한다라는 거를 시민들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글은 어떻게 쓰여지면 좋을까요? 읽는 사람이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를 신문 기사로 딱 접했을 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메시지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쓰면 좋겠죠. 그래서 이 보도자료는 내용은 충실하게 쓴 보도자료 사례이지만 형식이 조금 독자가 읽기에는 아주 좋은 형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서술형으로 전체를 다 쓰지 마시고 어떻게 쓰면 독자가 잘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도자료의 추천 구조는 이렇게 글을 쓰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목 밑에, 여기 보면 이제 제목 밑에 바로 본문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보도자료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2개에서 4개 정도 뽑아서 제목 밑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딱딱딱 한 3개 정도 갖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그것도 이제 진짜 본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보도자료 전체를 요약하는 요약문을 한 서너 줄 정도 써가지고 핵심 메시지 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그런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뭘 쓰면 될까요? 아까 핵심 메시지 2개에서 4개 정도 뽑아서 제목 밑에 갖다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 갖다 놓은 핵심 메시지 하나를 중간 헤드라인으로 놓고 그거 하나에 대해서 한 단락씩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2개에서 4단락 정도 쓰게 되면
마지막에는 보도자료는 대체로 우리 기관의 장,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나 경영진의 인터뷰로 보통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냥 쭉 서술형으로 써놓은 보도자료를 요러한 형태의 구조로 바꿔서 고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고 이 보도자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핵심 메시지 2개에서 4개 정도 뽑아서 이렇게 큰 글씨로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핵심 메시지만 읽어도 이 보도자료의 전체 내용은 다 이미 파악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요약문입니다. 이제 이 요약문은 뭐냐 하면 이 보도자료의 전체 내용을 요렇게 몇 줄 정도로 요약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간다? 요것들, 요 핵심 메시지 3개 뽑아놨잖아요. 이제 얘들을 중간 헤드라인으로 요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첫 번째 거를 중간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요거에 대해서 내용을 씁니다. 그 다음 단락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두 번째 핵심 메시지를 요렇게 중간 헤드라인으로 갖다 놓고 내용을 서술해서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 핵심 메시지를 중간 헤드라인으로 갖다 놓고 요렇게 내용을 서술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누구누구 우리 구청장님은 하고 그분이 이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문으로 쓰게 되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요렇게 신문 기사에 실리는 것보다 요렇게 실리면 훨씬 더 독자가 알아보기 좋겠죠. 그죠? 보도자료는 앞에 요렇게 우리 조직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홍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글을 읽는 독자, 시민들이 핵심 메시지를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적절한 구조로 배치를 하면 좋다. 그럼 이렇게 쓰기 전에 먼저 글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개요를 먼저 짜고 글을 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보도자료의 개요를 짜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요런 식으로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심 소재 뽑고요. 그리고 주제를 먼저 생각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핵심 메시지로 쓰일 거 2개에서 4개 정도의 핵심 메시지를 먼저 이렇게 뽑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핵심 메시지를 중간 헤드라인으로 갖다 놓고 글을 한 단락으로 쓰려면 그 단락에서 내가 사용할 소재는 뭘까? 글감을 뭔지를 이렇게 미리 뽑아 놓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뽑아 놓습니다. 뽑아 놓고 그러면 서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개요표를 보고 요 소재 하나하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단락에서는 요 핵심 메시지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글쓰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쓰실 때는 핵심 메시지를 뽑고 그거에 관련된 소재를 뽑는다. 이게 바로 보도자료의 개요입니다. 개요를 딱 짜놓고는 요렇게요. 제목 쓰고 핵심 메시지 3개 갖다 놓고 요약문은 전체를 요약해주고 핵심 메시지를 하나씩 갖다 놓고 서술하고 하나씩 갖다 놓고 서술하고 갖다 놓고 서술하고 마지막에는 인터뷰문을 실어주면 한편에 잘 읽히는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가서 보도자료 작성법 강의도 많이 하는데요. 거기 가서도 이렇게 그때는 이제 요런 강의를 하고 실제 앞으로 다음 달에 아니면 이번 분기에 우리 조직이 홍보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씩 선정해서 실제 보도자료를 쓰는 실습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보도자료의 구조를 이렇게 짜고 독자가 읽기 편하게 이렇게 단락별로 써보자. 쓰기 전에는 개요를 짠다. 이렇게 하시면 누구나 보도자료 한 편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보도자료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